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 감기도 걸리지 마라. 병원비가 없어 환자가 죽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한다는 미국인들의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모든 과정을 많아봐야 총 몇만 원대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뒤에는 부자가 아니면 아프지도 말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 있죠. 뉴스로 보도된 사례들만 봐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체온을 체크하는 데에 한화 약 13만 원을 청구하고 CT를 한번 찍는 데에는 한화로 약 1,550만 원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병원비가 1박 2일에 6,500만 원인 나라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감기를 치료할 때 별개의 의료보험이 없더라도 큰 돈이 들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단순한 감기를 치료하는 데에도 약 16만 원가량의 비싼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미국의 의료보험과 의료비는 여러 차례 이슈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 어떤 선진국보다 뛰어나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치료비 이슈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환자 치료 비용이 국내외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약 4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미국의 환자 부담 치료 비용은 한화로 약 4천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무려 1000배나 차이 나는 상황이니 이슈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데니 아스키니 씨는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뒤 검사비와 치료비 청구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진단 검사 비용은 907달러, 당시 환율로 약 110만 원이었고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34,072달러로 한화 약 4,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금액을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며 호소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도 코로나19 치료비 명세서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인 환자는 부산 인제대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 총액 970만 원에서 환자 부담 총액은 약 140만 원이었는데요. 그마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약 4만 원만 납부했다고 합니다. 반면 4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갚아야 하는 미국인 데니 씨는 비싼 미국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했기에 엄청난 치료비를 내야 했고 데니 씨 말고도 62일간 코로나 치료를 받은 70세 남성에게 한화로 약 14억 4,700만 원이 청구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조차도 가입하기 힘든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말은 현재 미국 의료체계의 폐해를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위험을 실감하게 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의료복지는 민간 의료보험의 효율성을 떼어놓고 봐도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비보험 흉부 엑스레이는 약 2만 원으로 미국의 40만 원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고 MRI는 비싸도 약 50만 원으로 미국의 400만 원에 비해 8분의 1 수준이죠. 개인적인 의료보험이 없이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도 그 어떤 나라보다 저렴하다는 점,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칭찬하기 이전에 의료보험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보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 작은 예수 등으로 불리는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과거 부산보금병원, 현재는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의 설립자이며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창설한 장본인입니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 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한 청십자 의료보험은 1977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출현하기 이전 임의가입 의료보험으로 출발하여 유일하게 성공한 의료보험 조합입니다.
전국적 의료보험 설립운동인 청십자 운동의 시초이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료 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료 박사는 세계에서 극찬받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기틀을 마련한 것에 더해 의학자로서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무료 진료 사업을 벌이는 데 몰두했죠.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을 성공한 최초의 의사이면서도 자신이 버는 급여를 환자 치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며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회적 공헌과 영향력을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이사이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한국에 다시 없는 인재이기도 했습니다. 아픈 자는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는 장기료 박사 평생의 신념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며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제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료보험 제도로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는데요. 미국 예일대의 캐리 그로스 교수는 미국과 21개 고소득 국가의 암 관련 지출, 사망률 등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한국의 항암 치료와 주요 고소득 국가의 치료를 비교한 자료가 공개되어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암 환자 사망률은 비교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고,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는 75.5명으로 연구 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게 7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암을 치료하는 데에 쓰는 지출은 평균보다 낮아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암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국가별 흡연율에 따른 암 사망률 통계에서도 10만 명당 사망자가 50.1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22개국 평균 암 관련 의료비 지출액 295달러에 비해 한국은 250달러로 평균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질병이 암인데요. 암 치료비에 드는 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면서 사망률 또한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의학 수준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이 비싸기만 하고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니 한국의 의료 복지가 다른 나라에서 롤 모델로 꼽히는 이유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호주, 일본, 스페인 등의 고소득 국가 중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한국의 의료 복지, 아픈 이는 누구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장기료 박사의 정신이 깃든 의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선진국에 오른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를 넘어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